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토요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5.18 당시 발포 명령이 하달됐다는 군 기록이 37년 만에 확인된 가운데 발포 명령자가 밝혀질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새로운 대표가 이르면 내일 결정됩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호남 정치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며칠 전 광주천에서 산책하던 장애인이 빗물에 휩쓸려 숨진 가운데 비슷한 사고가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세계의 다양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2017 월드뮤직 페스티벌이 오늘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펼쳐집니다. 5.18 당시 발포 명령이 내려졌다는 군 기록이 최초로 확인된 가운데 이제 관심은 누가 발포 명령을 지시했는가 하는 겁니다. 발포 명령자를 찾아낼 단서가 나오고 진상규명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5.18 진상규명의 가장 어려운 숙제가 이번에 풀릴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인정 기자입니다. 20일 오후 11시 15분. 삼공수 부대 등의 실탄 분배와 함께 유사시 발포 명령이 하달됐다는 광주주둔 505 보안대 문서. 육군 본부의 교범 폭동 진압작전에 따르면 발포권은 진압작전 책임 지휘관인 위수사령관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포 명령을 할 수 있었던 건 당시 최고 책임자인 계엄사령관 이희성 혹은 지휘체계 이원화로 신군부가 개입했다면 신군부 실권자였던 전두환 보안사령관 정도의 최고위급으로 좁혀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505 보안대가 21일 새벽 이미 발포 명령 하달 등을 보안사에 보고했다면 보안사령관인 전두환이 적어도 당시 이를 인지했고 나머지 상황도 보안사 첩보 등을 통해 시시각각 지켜봤을 개연성이 커집니다. 적어도 21일 00시 정도에는 이미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장군도 이 상황을 알고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줄곧 부인해왔던 전두환 장군의 말도 스스로 모순이 생기는 것이죠. 전두환 씨 등 당시 신군부와 군 고위급들은 발포 명령의 존재 자체를 37년째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사상자를 낸 집단 발포가 최고위급의 승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은 지금까지도 큰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폭도들이 APC를 아시아자동차를 끌고 나와가지고 우리 대여를 뭉개버렸어요. 예. 그 이후에 한참 후에 그게 시행된 거예요. 발포 명령이요? 그렇죠. 발포 명령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5.18의 최대 난제인 발포 명령자를 밝히는 단초가 되어줄 수도 있는 자료가 나오며 5.18의 진상규명 움직임이 발포 명령자를 찾아내는 데까지 이어질지 역사의 눈이 집중돼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경찰청장이 전두환 노태우 씨에 대한 경호 중단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전두환 씨의 경호 예산으로 지난해 2억 9,800만 원이 사용됐다며 국민의 법감정을 생각할 때 경호 중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장은 대통령 경호실과 협의해 빠른 시간 안에 전향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당의 새로운 대표가 이르면 내일 결정됩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호남 정치에도 변화가 불가피한데요.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 윤근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올까입니다. 대체적으로 1강 2중 1약이라는 평가 속에 안철수 후보 측은 1차에서 끝내겠다고 장담하고 있지만 이현주 후보가 선거전에 뛰어들면서 과반 득표가 어려워졌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결선 투표까지 갈 경우에는 정동영, 천정배 두 호남 후보의 단일화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두 후보 모두 지금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뒤집기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호남 대 비호남의 대결 구도는 더욱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고 중도냐 개혁이냐 당의 정체성 문제를 놓고도 공방이 거칠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차 투표에서 끝나든 결선 투표로 가든 결정권은 사실상 호남 당원들이 잡고 있습니다. 전체 당원의 절반이 넘는 호남 당원들이
국민의당의 회생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누가 낫다고 판단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전당대회 이후 국민의당이 민주당과 바른정당 중에 어느 정당과 더 가까워질지, 또 탈당이나 분당 사태가 일어나지는 않을지 예측도 필요한데, 그래서 셈법은 더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광주시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춰 구체적인 시책 개발과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신규 시책 보고회를 열고 5.18 진상규명과 군공항 이전, 한전공대 설립 등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구체화시킬 28개 세부 사업의 실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공약을 단기와 중장기 과제로 분류해 맞춤형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조기에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이끌어내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광주천을 지나던 장애인이 빗물 배수관로에서 흘러나온 급류에 휩쓸려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수문이 광주천엔 모두 4개나 돼 사고 재발이 우려됩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천을 산책하던 장애인이 휩쓸려 떠내려갈 만큼 많은 빗물이 쏟아져 나온 수문. 여전히 사고 위험을 알리는 안내판이나 시민들의 통행을 막는 차단막 같은 안전시설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빗물 배수관로. 시민들은 물살에 가로막힌 길 위에 서 있거나 위태롭게 물살을 가르며 지나갑니다. 광주에 9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비가 온 지 10시간이 지났지만 시민들이 다니는 도로 위로 여전히 많은 물이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안전장치를 했잖아요. 이거를 깊이 파고 저 크게 내야죠. 물이 밑으로 내려가게끔 만들어줘야지요. 수문의 규모가 커 시민들이 물에 휩쓸리는 사고를 또 유발할 수 있는 수문은 광주천에 모두 4개소가 있습니다. 광주시는 뒤늦게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집수시설과 하수박스를 설치해 물이 많이 내려오더라도 시민들이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한다는 대책입니다. 이런 유사한 불행한 사태가 더 이상 안 일어나게끔 예방하는 측면에서 어떤 안전시설을 강화하고 기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그동안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졌을 때만 광주천 출입을 통제했지만 앞으로는 국지성 호우가 내릴 때에도 출입을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3년 전 메뚜기 종류인 풀무치떼가 나타나 큰 피해를 입었던 해남 간척지에서 올해는 귀뚜라미떼가 출몰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조사해봤더니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남의 대규모 간척 농경지입니다. 똑에 자란 풀을 헤치자 진한 흑갈색의 권충들이 놀라 달아납니다. 귀뚜라미입니다. 최근 축구장 3개 크기인 인근 논에 심어진 벼에 달라붙어 이삭을 갉아먹고 나달 수액을 빨아먹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논둑부터 차근차근 무거 들어오더라고. 귀뚜라미가 처음에는 아주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 내가 놀랬죠. 귀뚜라미가 출현한 지역은 지난 2014년 여름 메뚜기 종류인 풀무치떼가 나타나 큰 피해를 입힌 농경지 인근. 긴급 방지에 나선 농사당국은 주변 친환경 사료작물 재배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여 헥타르의 사료작물 수확이 끝나면서 서식지가 사라지자 인근 변온으로 날아들었다는 겁니다. 친환경 농지 근처에서 풀무치떼가 이상 증식을 보인 3년 전과 유사합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친환경 사료작물 재배지의 수확 시기를 조절하거나 인근 논에 조생종 벼를 심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벼하고 인접하고 있는 사료작물 재배단지의 그 수확 시기를 벼 출수기에 맞지 않도록 출수기 이후에 수확할 수 있는 방법을. 온난화로 인해 곤충의 동면 시기가 빨라지고 개체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앞으로 친환경 농작물의 수확 이후 먹잇감을 일부 남겨놓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전남도의회 안전건설 소방위원회가 부실 시공과 은폐 의혹에 휩싸인 영광 한빛원전을 찾아 안전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한빛원전 4호기의 경납건물 철판 부식과 차단벽 천공 등 중대 결함에 대해 한수원의 설명을 들은 위원들은 원전의 최후 보호막인 방호벽에서 결함이 나타난 건 비상사태고 22년간 가동되는 과정에서 안전 문제가 은폐된 의도가 의심된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20분쯤 나주시 다시면 죽산보수문 인근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의 변사체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부패 정도가 심한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부검을 통해 타살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계절의 시간은 어느덧 여름의 끝자락을 향하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여름, 힐링의 고장인 무안에서 번잡한 일상을 잠시 내려놓는 건 어떨까요? 전라도 기행 양현승 기자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드넓은 청정 갯벌. 그 너머로 눈시리게 푸른 초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한가로이 풀을 뜯고 우유를 먹는 송아지들. 젖소에게 풀을 먹이고 우유를 짜고 치즈를 만들며 꿈과 같은 낙농 생활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텐트 하나 챙기면 바닷가와 풍광을 하루 내내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 오면 다 힐링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사람들이 뭐 잔디를 봐도 그래도 한 5,000평 정도의 잔디가 깔려져 있고요. 그래서 아주 만족해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해질녘 무안군의 바닷가는 붉게 타오릅니다. 눈높이와 똑같은 수평선 너머로 떨어지는 태양이 일품입니다. 갯벌 위를 거닐면서 노을을 바라보며 번잡한 일상을 내려놓기에 딱입니다. 저녁이 되면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부는 요즘, 백학산 해넘이 언덕에서 바라보는 노을은 무안군이 숨겨뒀던 보물입니다. 농사일을 마치고 땀도 식히고 마음도 정할 겸 오는 곳으로 누구에게 알려주기 싫을 정도로 좋은 곳입니다. 무안 앞바다에서 제철을 앞둔 새우. 무더위를 피해 숨어있다 한창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싱싱한 낙지가 선보이는 맛의 향연은 덤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세계의 다양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2017 월드뮤직 페스티벌이 어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로 8번째인 이번 월드뮤직 페스티벌에는 우리나라와 가나, 멕시코 등 7개 나라에서 15개 팀의 뮤지션과 아마추어 밴드가 참가해 다양한 음악을 들려줍니다. 페스티벌 이틀째인 오늘은 오후 5시부터 국내외 10여 개 뮤지션들이 문화전당 야외광장과 민주평화교류원에서 공연을 펼칩니다. 2018학년도 대입 수시를 대비하는 전략설명회가 오늘 오후 광주교대 풍양문화원에서 열립니다. 광주 학원총연합회가 마련하는 오늘 설명회에서는 입시 전략 전문가인 이만기 소장이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에 대비하는 맞춤형 전략을 소개합니다. 또 주요 대학들의 전형 방식 변화를 살펴보고 학생의 학력 수준과 장점에 맞는 전략 수립 방안을 설명합니다. 초등학생들이 영화 택시 운전사의 주인공인 고 힌츠페터 기자에게 편지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광주 충효분교 전교생 38명은 5.18의 진실을 세계에 알린 고 힌츠페터 기자에게 감사와 추모의 뜻을 전하는 손편지를 작성했고 이 편지는 부인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행사를 기획한 손편지 운동본부는 초등학생들의 편지가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자율형 사립고인 광양제철고를 제외한 전남 지역의 모든 고등학교의 입학금이 폐지됩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현 정부의 핵심 공약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조기에 실현하는 차원에서 내년부터 고교 입학금 면제를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관련 조례 제정이 이뤄지면 자율형 사립고인 광양제철고를 제외한 모든 고등학교에서 학생 1인당 최고 15,900원에 달하는 입학금이 폐지됩니다. 전남 소재 7개 중소식품 기업들이 이달 중순 홍콩에서 열린 홍콩 식품박람회에 참가해 2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김과 꼬막 등 전남의 특산품을 가공 판매하는 업체들은 목포대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의 상담 지원을 받아 230만 달러의 수출 상담 활동을 벌여 향후 추가 수출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해양경찰청이 외청으로 독립한 이후 첫 번째 해경교육원 졸업생들을 배출했습니다. 해양경찰 교육원은 교육원 대강당에서
박경민 해경청장과 교직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32기 졸업생에 대한 임용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임용된 신임 해양경찰관은 모두 166명으로 지난해 말부터 8개월에 걸쳐 원양 항해와 함정 실습 교육 등을 마쳤습니다. 주말 동안 나들이 계획 세우셔도 좋겠습니다.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 계속되겠는데요. 다만 현재 광주를 비롯해 나주와 보성, 광양과 순천에 폭염주의보가 이어지면서 한낮에는 꽤 덥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광주의 낮 기온은 31도로 어제보다는 2도가량 낮겠는데요. 아침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크게 떨어지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일교차가 커지면서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 건강관리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 아래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발라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가 21.7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장성이 18.8도, 화순 17.9도로 20도 아래에서 출발하는 지역 있겠습니다. 영광의 낮 기온은 29도, 담양 30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는 1도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30도, 보성 31도로 예상됩니다. 전 해상에서는 오늘 2m 안팎으로 물결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늦은 밤부터 비가 시작돼 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